요즘 일본에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정말 식량 대란으로 이렇게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줄 몰랐다며 일본 전국이 떠들썩했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쌀을 직접 사서 일본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커뮤니티 게시글이 뉴스까지 화제가 되고 결국 한국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한국의 저렴한 쌀이 과연 맛이 있겠느냐, 우리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태도였죠. 그런데 처음 한국에서 직접 쌀을 싸오던 사람들의 게시글에는 일본 쌀보다 가격이 반이반밖에 안 되는데 왜 맛 차이가 없는 거냐, 왜 일본은 쌀이 그렇게나 비싸야 하는 거냐는 비판 섞인 어조도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 말들에 집중하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일본 쌀이 당연히 우수하고 한국 쌀이 품질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맛 차이가 없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주목받기 위한 자극적인 멘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서 대량으로 쌀을 수입하고 미국 쌀도 들여오고 마트에서 사람들은 관세가 붙은 채로 거의 일본 가격과 차이가 없는 한국 쌀이나 미국 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쌀이 압도적으로 맛이 괜찮고 더 중요한 건 일본 쌀과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여론이 형성된 거죠. 이런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는 충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걸 어떻게 믿고 먹겠냐던 그 말이 이제는 쏙 들어갔고 일본 사회가 왜 쌀을 황금처럼 취급을 하는지 심지어 관세가 붙어서 들어온 한국 쌀이 같은 급의 일본 쌀보다 더 저렴한데 그럼 도대체 일본 농가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거냐라는 지적부터 그게 아니라 유통업체와 브랜딩업체가 만들어낸 가격 거품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말들마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쌀 대란 때문에 지금 일본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한국에 거주한 지 6년 차이고 알게 모르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만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작심삼아 제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서서 말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본 쌀과 한국 쌀이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끼게 된 것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 정리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지금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유우라고 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솔직하게 도대체 내가 왜 한국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싶긴 했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가 등교해야 할 학교도 인터넷 수업으로 대체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시기였죠. 저는 사실 2019년 일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었어요. 한국어학과가 있다고 해서 그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라 너무 외진 곳에 있었고 학교 수준도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한 달 만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긴 인생은 아니지만 회의감이 들어 바람 좀 쐴 겸 한국에 다녀왔었죠. 한국어 공부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면서도 언어적 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 그 덕분인지 처음 가는 한국이었지만 너무나 좋다고 느꼈고 의외로 대화에 어려움이 없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이 정도면 어차피 대학에 다시 도전할 예정인데 한국 대학에 도전해볼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좋았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한국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확실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입학 부분에서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 외국인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유리한 게 있으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서울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학 전부터 불안하긴 했어요. 팬데믹이 시작되며 제 입학도 불투명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다행스럽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겠지만 길거리에는 유동인구가 없었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실내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제가 끼니를 때우곤 했던 데가 한국 편의점이었어요. 일본 편의점 음식보다 퀄리티가 높다고 느낄 정도였고 양도 훨씬 많았고 무엇보다 저렴했죠. 밥이 맛있었던 것도 당연하고요. 대학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집에서 듣고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카페에서 일하다가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시 제 또래 다른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카페에서 같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제가 한국 정착을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서 쌀이 상당히 중요하고 밥맛이 중요한데 친구들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포장해서 먹을 때에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밥이 빠질 수 없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저는 한국 쌀이 일본보다 떨어지니 밥이 맛이 없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일절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한국도 밥이 매우 맛있다며 만족하면서 잘 먹고 있었어요. 사실 일본인들이 가진 상식선에서 이건 좀 특이한 경우죠.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쌀밥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저 당연한 것이었고 어쩌면 자랑스러운 것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컸으니까요. 일본에서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거의 정체성에 가까워요. 식사의 중심은 언제나 흰쌀밥이고 도시락을 싸도 집밥을 먹어도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상에서도 그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맛있는 쌀을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TV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예요. 각 지역마다 특산품처럼 자신들만의 자랑스러운 쌀 품종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고시히카리는 일본인의 자부심 그 자체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우리 쌀은 세계 최고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의 그 좋은 쌀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일본에 가고 싶다거나 일본이 그립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밥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식문화도 솔직히 한국이 더 다양하고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밥까지 일본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일본인들은 붕괴하고 말걸요? 근데 현실은 진짜 그렇다는 거죠. 한국의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쌀밥도 늘 고소하고 쫀득했으며 밥맛이 좋아야 반찬도 맛있다는 말, 저에겐 언제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식당에 가보면 쌀 원산지 표기에 그냥 국산이라고 써있고 말아요. 이건 일본하고 너무 다른 문화예요. 일본 식당에서는 쌀이 어디 품종, 어디서 재배했는지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더라도 밥이 맛있다며 잘 먹고 있으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말하곤 하셨어요. 이 쌀이 도치기현에서 올라온 고시히카리야. 입에서 사르르 녹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건 자랑이라기보단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자부심을 브랜드로 만들 줄 아는 나라였어요. 고시히카리뿐만 아니라 아키타코마치, 유메피리카 등 수많은 쌀들이 브랜드화되었고 패키지 디자인부터 보관 방식, 도정 날짜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죠. 가격도 꽤 높지만 사람들은 좋은 쌀은 그만한 값을 한다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일본의 고급 쌀을 먹기 위해서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 심지어 동남아의 부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온다는 기사도 종종 보게 됐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본 밥이 최고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본에서는 통용되는 말이었고 누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던지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 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한국 쌀 때문에 생겨버렸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후변화예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해지면서 쌀알의 성숙도가 떨어지고 백미 속이 비거나 맛이 일정하지 않은 품종이 늘어났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쌀알이 반쯤 비어있는 현상 때문에 실제 수확량은 줄었고 품질 저하로 상품성도 떨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기후를 이길 수는 없었죠. 둘째는 농가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예요. 일본의 농업 인구는 이미 고령층이 대부분이고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예요. 논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고 쌀 생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을 살리려 애쓰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 결과 마트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쌀을 팔거나 아예 품절인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어버린 거죠. 예전엔 당연히 쌓여있던 5kg짜리 고시히카리 봉지가 진열대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상품을 기다리는 광경도 뉴스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쌀에 목을 매는 게 맞나? 쌀은 물론 중요하지만 꼭 우리 일본에서 재배한 쌀이어야만 안심이 되는 걸까? 어쩌면 일본 사회는 여전히 작고 정갈한 것들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나치게 증명하려는 강박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저는 몇 년째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학식을 먹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식당에서 제육볶음 정식을 먹으며 밥을 함께 먹는 제 생각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죠. 한 번도 맛이 없다고 느낀 적 없었고 오히려 이건 진짜 잘 지은 밥인데 하면서 놀란 적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한국인 친구들은 쌀맛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아니, 아예 안 해요. 오히려 일본 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시나 싶어서 일본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밥맛이 궁금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 질문을 듣자마자 한국인 친구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웃었어요. 엉뚱한 질문이라서 너무 웃기다는 이유로 말이죠. 일본 음식을 먹어보러 여행을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최소한 일본 밥 맛이 궁금해서 가는 건 0%라고 말하죠. 일본의 쌀을 맛보겠다는 이유로 일본을 여행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한국인들 중 그런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을걸요? 다들 싼 항공권, 해외여행치고 조용한 분위기, 라멘이나 규카츠 같은 음식을 말할 뿐 고시이카리 같은 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일본 밥이 좋아서 여행을 오고 있다는 일본인들의 상식은 그저 환상, 아니, 더 자극적으로 말해서 헛소리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맛보는 학식의 밥도 기대 이상이고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밥도 맛이 괜찮아요. 특별히 맛없는 밥이 없죠. 한국에서는 고급 쌀을 사야 한다거나 고급 쌀 브랜딩이 된 것을 찾지를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으니 상관없다는 마인드죠.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중심이면서도 절대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 일본에서는 좋은 쌀을 고르고 정성껏 씻고 물의 양까지 계산해가며 밥을 짓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일이고 예술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무척 자연스럽고 실용적이었어요. 쌀을 자랑하는 대신 밥은 그냥 모든 음식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무리해서 좋다고 강조하지 않고 다만 당연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그 무심한 태도, 이게 오히려 인상 깊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하루라도 쌀밥을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학식, 편의점 도시락, 학교 앞 식당, 어디를 가도 밥은 중심이에요. 하지만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일본에서 밥은 마치 식탁의 주연처럼 취급되지만 한국에서는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주는 존재 같아요. 늘 묵묵히 그러나 빠지지 않고 다른 반찬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반찬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쌀맛은 뒷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사실이죠.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밥 요리가 있어요. 김밥은 간단한 간식 같지만 밥의 질이 떨어지면 바로 표가 나요. 비빔밥은 말 그대로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얹어지죠. 비계 섞인 제육볶음과의 조합은 때로는 스트레스를 날려줄 정도로 맛있는 든든한 한 끼가 되고요. 또 간단한 도시락 하나에도 밥은 빠지지 않아요. 그 밥 위에 뿌려진 깨소금, 달걀 프라이 한 장만 얹혀져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정성이라고 느껴요. 이 모든 메뉴에서 밥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소홀히 다뤄지지도 않아요. 쌀이란 존재가 지극히 실용적이고 생활적인 방식으로 한국인의 하루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유통되는 품종 중에는 일본과 뿌리가 같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요. 고시이카리에서 파생된 추청미 같은 품종은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이 밥이 어쩌면 일본과 유전적으로 연결된 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일본처럼 브랜드로 내세우지 않았고 그저 그 지역에서 잘 자란 쌀로 좋은 밥 한 끼를 짓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이런 쌀은 곧바로 백화점의 고급 식품 코너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스토리를 만들고 유명 요리사의 인증을 받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맛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맛있음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학식에서, 가정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쌀에 대해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없으며 그냥 식자재로 보는 한국인들의 그 인식 말이에요. 쌀이라는 작고 하얀 알갱이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지나치게 자부심을 앞세우지 않지만 무시당하지도 않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소리 없이 말하지만 매일같이 증명하며 살아가는, 한국은 쌀을 문화로 포장하기보단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부자들만 고급 쌀을 먹는 일본의 문화, 서민들은 저렴한 쌀만 먹어야 하는 일본의 현실. 그게 일본의 모습이었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이 더 맞다고 느껴지고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오히려 배워야겠다고 느끼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벌써 6년째 접어들었어요. 그 사이 학부를 졸업했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중반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참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건 쌀이에요. 핵심 식재료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허세의 도구로, 어떤 곳에서는 좋은 걸 다 같이 먹어야지 뭐하러 그렇게 나누느냐 하는 양국의 인식 차이. 오히려 일본에서는 우리 쌀이 세계 최고라며 스스로를 끊임없는 인정하고 검증하고 다시 확신 속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논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쌀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 쌀을 수입하고 관세를 포함해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한국 쌀을 맛보게 되었는데 원래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저렴한 쌀. 맛이 없지만 그래도 주식인데 포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학교 급식에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당연히 쌀을 주어야지. 맛없지만 참고 먹어라, 견뎌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한국 쌀을 수입했는데 전혀 그런 예상과 다르게 한국 쌀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냐며 품질은 또 왜 이렇게 좋은 거냐며 전국이 그야말로 난리인 거예요. 한국 여행을 자주 다녔던 일본인들도 한국 식당에서 밥이 맛있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관광지이고 일본인 관광객이 자주 가는 한국의 식당들은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고급 쌀을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 내 최고 등급의 쌀들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유독 비싼 쌀 가격이 거론되며 일본인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냐 궁금증을 갖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절대적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의 쌀 문화를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참에 이런 허세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일본의 쌀 문화, 이걸 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서 쌀 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뭐가 더 좋네? 아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처럼 그냥 식료품 하나로 우리의 중요한 식료품 정도로 생각하고 서민들이 쌀값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국처럼 해도 쌀은 어차피 맛있을 거고 어차피 매일 먹을 거니까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누구 하나도 쌀값이 비싸서 밥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참에 좋은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